전기차에서 전기 모터는 차량의 토크, 출력, 속도를 결정하다 보니 다른 부품들에 비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큐피디님도 아마 모터의 성능, 스펙을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엔진 성능 보듯이 모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전기 모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조금 전문적이라서 여러분들께 좀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IEEE 파워 일렉트로닉스에 2018년도, 나름 최근이죠. 그때 이제 BLDC 모터 관련해서 논문을 한 편 어셉이 되었었고요. 이게 임팩트 팩터라고 논문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공학 분야에서 특히 전략전자 쪽에서는 탑3 안에 드는 저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향력 있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광입니다. 네. 지금 팔짱 끼고 말씀하시는데. 안녕하세요, MS3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피디입니다. BLDC 모터 관련해서 특허가 한 7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포함하면 훨씬 많고요. 참고로 이제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 특허 출원 가지고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출원은 특허청에 제출만 하면은 출원이 되거든요.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서 특허 독점권이 발생한 상태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BLDC 관련해서만 7개 등록입니다. 나름 모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터는 회전하는 기계장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기계전기장치입니다. 모터는 자석 돌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책에 있는 그림, 이게 모터펜이라는 책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일본 엔지니어분들이 이런 거 표현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자석이 뱅글뱅글 돌고 있고, 이 자석을 어떻게 돌리나 보니까 주변에 사람 손으로 N극, S극으로 당겨가지고 자석을 돌리고 있죠. 사람 손이 제어기 혹은 코일 이런 걸로 대체되는 거고, 가운데 뱅글뱅글 도는 거에 바퀴를 달면은 전기 모터로 바퀴가 회전하게 되는 거죠. 모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석을 돌리는 거다, 자석 돌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극과 S극이 만나면은 서로 당기고, 같은 극끼리 N극과 N극, 그 다음에 S극과 S극이 만나면은 서로 밀쳐낸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초등학교 때 보면은 쇠막대기에 코일을 감아서 전자석을 만들잖아요. 코일을 감아서 이 코일에다가 전기를 흘리면은 바로 자석이 됩니다. 전기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N극이 될 수도 있고 S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설계자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터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4가지 DC 모터, BLDC 모터, PMSM,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죠.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이렇게 4가지에 대한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스태핑 모터, SRM 이런 거는 다 파생된 거라서 4가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있으면 쉽습니다. 일단 먼저 DC 모터는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터입니다. 미니카 모터, 휴대용 선풍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DC 모터입니다. 우리 배터리 그냥 꽂아가지고 사용하잖아요. DC 모터는 고정자라고 하면은 이제 케이스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고정자로 이제 자석을 사용을 하고요. 회전자로 코일을 사용을 합니다. 코일이 이제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데, 코일이 쉽게 말하면 전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코일이 돌아가다 보면은 전선이 꼬여버리잖아요. 꼬이면 안 되니까 브러쉬라는 걸 달아서 회색하고 이 구리색이 접촉이 될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 접촉이 되게끔 해서 전류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건데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나오는 내용일 텐데, DC 모터는 회로가 좀 단순하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브러쉬라는 부품을 사용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접촉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내구성이 떨어지고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DC 모터 보면 브러쉬가 계속 닳아서 까맣게 분진 같은 게 발생하고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DC 모터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LDC 모터, 가정주부분들께서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다이슨 청소기라든가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그다음에 다이슨 선풍기, 다이슨이 다 BLDC 모터로 엄청 고가로 무소음 이런 걸로 이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DC 모터는 브러쉬라는 게 들어가서 그게 이제 접촉이 되고 마찰, 소음, 분진 이런 게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브러쉬를 없앤 게 바로 BLDC 모터입니다. 고급 전자제품에 많이 적용되어서 일반인들한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모터인데요. 구조를 보면은 고정자가 코일을 감은 전자석입니다.
아까 DC 모터는 고정자가 영구자석이었는데 BLDC 모터는 고정자가 코일을 감은 전자석이고요. 그다음 회전하는 게 이제 영구자석입니다. 그래서 전자석이 N극, S극을 만들어서 영구자석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석 돌리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석을 돌리려면은 이 자석이 N극인지 S극인지 알아야, 이게 S극일 때 S극을 붙여야 밀어내고, 당길 때는 이게 S극이면 N극을 붙여서 당기고, 이 N극과 S극 위치를 알아야 정확한 시점에 전자석의 N극, S극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영구자석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홀센서라는 자석의 N극, S극을 파악해주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적습니다. 고급 전자제품의 뭐 무소음 이런 거가 다 브러쉬리스 DC 모터를 사용해서 그렇고요. 실제로 다이슨 헤어드라이 한번 써보셨나요? 뭐 성능, 뭐 출력도 물론 좋아서 그렇기도 한데 소음이 진짜 적습니다. 원래 헤어드라이 하면은 소음이 엄청 커서 말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 머리 말리고 있으면은. 네, 근데 다이슨은 엄청 고속으로 돌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소음이 적은 편입니다. 출력에 비해서요. 다만 이제 회로나 제어 방식이 DC 모터에 비해서 살짝 복잡해집니다. 브러쉬리스라는 거의 의미는 물리적 접촉 없이 전자석을 통해 영구자석을 돌린다, 이것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브러쉬리스 DC 모터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역기전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모터에 전기를 안 넣고 사람이 모터의 축을 손으로 돌리면은 이게 발전기가 되거든요. 즉 모터 축을 돌리면 자석이 이제 회전하게 되면서 기전력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제 BLDC는 기전력이 순간적으로 반듯하게 DC처럼 나온다고 해서 BLDC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이제 모터의 자석의 자기력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 이게 어떻게 의도적인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LDC 모터는 역기전력이 반듯하게 DC 모양으로 나온다고 해서 BLDC 모터고, 이제 뒤에서 설명할 PMSM은 이 역기전력이 사인파 형태로 매끈하게 AC 모양으로 나온다고 해서 BLAC라고도 부릅니다. PMSM은. 물론 이제 역기전력이 긴 관점에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교류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순간적으로 DC처럼 나오기 때문에 BLDC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LDC 모터가 이제 회전하는 원리를 보면, 전기는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오른쪽에 회로를 보시면은 위에 3개의 스위치가 있고 아래에 3개의 스위치가 있어서 총 6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스위치를 이제 인버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규칙이 있는데, 같은 레그에 있는 스위치는 동시에 켜지지 않고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가 무조건 켜져야 되고요. 같은 산끼리 U 이렇게 U 플러스 U 마이너스 이렇게 켜지면 안 되고요. 무조건 다른 알파벳끼리 U 하나, V 하나, U 플러스 하나, V 마이너스 하나, 혹은 U 플러스 하나, W 마이너스 하나, 이런 식으로 무조건 켜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면요. 이제 첫 번째 스텝 보시면은 U 플러스가 켜지고 W 마이너스가 켜지면은 U 플러스에서 전기가 쭉 가서 코일을 이제 타고 들어가는데, 12시 방향에 있는 코일로 전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시 방향에 있는 코일로 전기가 나옵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거를 N극이라고 하고요. 전기가 나오는 거를 S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텝 1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전기가 들어가면은 빨갛게 N극이 되는 거고, 전기가 나오면은 S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이 6개가 왼쪽에 있는 6개랑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이렇게 전류 경로가 형성이 되고 코일에 전기가 흘러서 이런 식으로 모터가 밀고 당기고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스텝 1의 경우에는 N극이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만나면 이게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S극과 S극은 서로 미는 힘이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획 돌겠죠. N극과 S극이 당기고 S극과 S극이 밀어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N극과 N극이 서로 밀어내고 N극과 S극이 당기면서 또 살짝 또 돌겠고요. 이런 식으로 6스텝을 돌면은 한 바퀴가 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천천히 봐서 그렇지 엄청나게 빨리 이게 순간적으로 계산도 하고 N극 S극이 어딘지 계산하고 하면서 전류도 빨리빨리 방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N극, S극이 서로 당기고 그다음에 N극, N극, S극, S극이 서로 밀어내고 하면서 이렇게 모터를 돌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제어를 좀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BLDC 모터고, 이 역기 전력이 아까 DC처럼 나오기 때문에 제어 역시 DC 형태로 그냥 온오프 제어만 하는 겁니다. 그냥 껐다 켰다, 뭐 약하게 켰다, 약하게 껐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켰다 껐다만 하게 돼 있는 게 BLDC 모터입니다. 다음은 이제 PMSM이라고 불리는 모터인데요. 이게 이제 전기차에서 대부분 다 PMSM 씁니다. 뭐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 르노, 뭐 BMW, 벤츠 대부분 다 PMSM 쓰고 있고요. 테슬라도 최근에 PMSM 들어간 전기차가 많이 생겼죠. PMS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기 전력이 사인파 형태로 발생을 합니다. BLDC는 아까 껐다 켰다 온오프 제어만 한다고 했는데, PMSM은 사인파를 발생시켜줘야 돼서 온오프 제어를 하면 안 되고요. 온을 하더라도 조금 킨 거, 좀 더 많이 킨 거, 일단 더 많이 킨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켜줘야 되고요. 끌 때도 부드럽게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파 형태로 전기 역시 발생을 해줘야 되고요. 좀 비유를 하자면은 BLDC는 약간 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MSM은 비탈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LDC는 그 중간이 없다, 껐다 켰다만 하기 때문에, PMSM은 조금 더 부드럽게 그 중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다. 그래서 PMSM을 BLAC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PMSM이 아무래도 그래서 효율도 좋고요. 부드럽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승차감 측면에서도 훨씬 좋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도 높고 정밀도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온오프 제어가 아니라 부드럽게 켜야 하고 부드럽게 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어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밑에 뭐 제어기 블록도만 봐도 알다시피,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라서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BLDC가 전기차에 들어간다 이러면은 뭐 당연히 부드럽게는 되겠지만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약간 스텝 한 스텝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타타타타타타타. 예. 물론 뭐 실제로 BLDC가 뭐 그렇게 돌진 않습니다. 부드럽게 돌긴 하는데요. 예. 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PMSM은 슥 부드럽게 회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모델 S, 테슬라 모델 X에 적용되었던 유도 전동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드렸던 모터는 다 영구자석을 씁니다. 근데 유도 전동기는 영구자석을 안 쓰고요. BLDC, PMSM이랑 구조는 똑같은데 가운데 영구자석을 빼고 거기에 깡통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철 깡통이요. 그러면 그 깡통 주위에 전자석에 전기를 흐르게 되면은 자화가 되면서 자기력을 발생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깡통에 와전류가 발생을 하고 깡통도 겉에 고정자 전자석을 따라서 같이 회전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가 단순하고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구조가 단순하다는 말은 PMSM이나 BLDC는 영구자석이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회전을 엄청 빨리 하다 보면은 영구자석이 비산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영구자석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그런 구조적인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유도전동기는 그냥 깡통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구자석 같은 경우는 이제 희토류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예. 희토류라고 하면은 희귀하다 할 때 희, 토가 흑 토자입니다. 그래서 희귀한 원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오디뮴 자석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매장량이 적다기보다도 그거를 이제 가공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중국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영구자석은 대신에 이제 유도 전동기는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희토류에 대한 어떤 구속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 이유도 결국에는 희토류 때문에 가격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유도 전동기를 사용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 에너지 밀도가 낮고 효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1회 충전당 주행거리가 낮고요. 부피가 너무 커져버려서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자동차 입장에서. 결국에는 전기차에서 선택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는 대부분 다 PMSM이
표준이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PMSM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파생돼서 뭐 계좌건선형 전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생돼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PMSM 가지고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를 합니다. 자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뭐 어떤 물성 조합으로 이 재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제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건선은 뭐 어떻게 감아서 어떻게 좀 컴팩트하게 모터를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냉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고정자 치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1% 2%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타고 다니는 그 모터가 자석이 돌아가면서 이 차가 굴러가는구나, 엔진은 뭔가 폭발하면서 그 출력으로 가는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모터는 이게 자석이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구나, 이거를 또 생각하면서 달리면은 또 느낌이 새롭습니다. 특허 7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 MS3와 함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